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과제 숙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100억 이상 검색된 종목은 16종목이고 그 중에서 피벗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4종목으로 숫자가 좀 적었죠. 네. 그리고 그 4종목 가운데서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으로 재상승한 종목은 HLB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HLB 그룹 계열 종목들 대부분 다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개별 종목에 따른 이슈, 시장의 이슈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한번 보실 거고요. 종목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지수 차트 한번 띄워놓고, 네, 이거 아니다. 어디 갔지? 네, 이거네요. 업종. 네. 제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매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인들, 네, 그죠? 감정적인 어떤 그 사건이라고 표현해. 나는 정확한 워딩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좀 말을 버벅거렸는데, 이 뭐라고 해야 돼? 희노애락. 그죠? 우리가 보통 뭐 기쁘고, 뭐 노여워하고, 뭐 사랑하고, 뭐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감정이잖아요. 그런 감정이 평소에 많이 오락가락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별 어떤 그런 출렁임 없이, 네, 그냥 최대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뭐 사람이 기계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뭐 기쁜 감정이든 분노하는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이렇게 플랫하게 감정선이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정선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의 변화는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진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개개인에 따라서 크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어쩔 수 없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 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단타를 하는 당일 매매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요. 단타하는 입장에서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감정의 기복이 클 때 시장에 참여,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시나요? 그걸 일단은 오늘 숙제 영상에 앞서서 화두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기분이 완전히 상하는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 저녁에 또 기분 좋게 잠들었고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기분은 완전히 열받게 평소에 이렇게 화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없습니다. 크게 안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을 최소화하면 되죠. 주변에. 스트레스는 대부분 대인관계로부터 많이 발생을 하죠. 어쩔 수 없는 대인관계들 있죠. 가족이나 친인척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들이지만 그 외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직장
뭐 과거 동료 혹은 과거의 동창 혹은 밖에서 만난 친구, 지인들 이런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관계에서 내가 감정이 상하거나 내가 감정 기복이 생길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그 관계를 일단 멀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을 최대한 줄이는 삶을 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동선이 되게 뻔한 삶을 살고 있고 네. 월화수목금토일 패턴이 거의 비슷하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전혀 이제 그런 요소가 아니라 다른 요소에서 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저는 이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버리면 네, 아예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했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안 좋게 보이거나 좋지도 않은 것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막 좋아 보이거나 그래서 막 마구잡이로 매매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일단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스트레스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저녁 9시까지인데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조금 전에 맥주 500cc 한 잔 했습니다. 팽도네요. 500cc도 팽도입니다. 집사람하고 한 잔 하고 왔는데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어렵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동관계에 있어서 신뢰잖아요. 동관계는 그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주식 매매에 더 몰두하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날은 주식 안 하는 게 상책이야 하면서 일단 멀리 두십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매매는 하지 않았고 뭐 매매할 것도 없더라고요. HLB 하나 있긴 하던데 HLB 제약이 오늘 1등이죠. 대장으로 HLB 있긴 있어요. HLB부터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시장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검색된 이후 얘는 상한선 패턴이네요. 제가 오이평 S 패턴이라고 타이틀에다가 적었었는데 아까 오프닝 할 때 이거 바꿔야 되겠다. 상한선 패턴이네요. 상한선 패턴 한번 나오고 상한선 패턴 한번 나오고 상한선 패턴 나왔죠. 기준봉 만들어지고 음봉 한 개로 조정 크게 들어갔다가 다시 돌파라는. 근데 여기 보면 조정 캔들의 거래량이 조정 받았다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는 여기를 조정으로 보고 이만큼 기준봉, 기준 상승의 거래량 그리고 조정 거래량 그리고 다시 거기를 뛰어넘는 거래량으로 보고 이 부분 오이평 S 패턴으로 봤는데 지금 다시 열어놓고 보면 여기 상한선 패턴으로 충분히 장 초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은 선은 여기고요. 지금 여기 상한선 패턴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 라인 그리고 상한선 패턴으로 상승한 새로운 기준봉 패턴이 완성되면 그 상승은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가는 큰 상승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게 제대로 된 패턴의 효과고요. 조금 찌르다가 말듯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어물쩡거리는 상승은 이 패턴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할 것들은 얘는 지금 올라갔는데 패턴이다 생각하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반드시 보셔야 할 거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은 과거의 거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등하게
맞짱 뜰 정도로 견주어 볼 만한 거래량이 나오고 그 거래량이 여러 건 그룹으로 얘네들 그룹으로 들어왔죠. 그룹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아, 거래량에서 얘가 돌파를 하기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알 필요는 있죠. 다시 원로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 그어놨던 건 예전에 그어놨던 선 3개네요. 어디를 그어 두었는지 다시 한번 과거 차트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박스로 이렇게 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이 여기고요.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과거에 한번 부딪혔다가 내려갔다가 돌파된 그 자리. 그리고 이렇게 빠질 때 HLB가 이 앞전에 빠질 때 여기를 지켜주는 척 하다가 못 지켰죠. 돌파가 여기서 떨어졌지만 맞고 또 맞고 그리고 빠졌던 그 자리가 첫 번째 라인으로 제가 선을 그었고요. 두 번째 라인은 거기를 뚫고 상승을 높게 했다가 내려왔다가 지켜주는 듯 또 지켜주는 듯 하고 올라갔던, 지켜주는 듯이 아니고 지켜줬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쭉 빠질 때의 그 가격, 그리고 오늘 상한가 이후에는 네, 여기 윗단에 가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이 가격들과 이 가격들은 이제 최근의 고점들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오늘 상한선 패턴으로 거기를 뚫고 그쵸, 여기를 뚫고죠. 동그라미 뚫고 그 다음에 여기 지켜주고 올라갔던 그 가격대를, 여기가 얼마인고 볼까요? 대충 77,300원. 네. 77,300원. 77,000원. 이 근처 되겠네요. 네. 거기가 네, 거의 비슷하게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 가격이네요. 이렇게 미리 과거의 선들을 이렇게 그어 놓았다면 상한선 패턴으로도 매수해서 이쯤에서 한번 부딪히겠구나. 실제로 부딪히네. 그러면 일단은 뭐 매도해야지라든가 뭐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받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파할 때 네, 오이평 S 패턴으로도 매매가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처음에는 여기 오이평 S 패턴 자리로 올렸는데요. 네. 그리고 상한가를 80900 갔었죠? 네, 못 갔나? 이거가 못 갔나? 네, 어쨌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간 것 같은데 네, 찍고 그냥 쭉 빠졌죠. 네. 빠졌는데 마무리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또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이 또 있네요. 이렇게 8만 원 이렇게 해서 0만 원대는 또 조금 나름대로 또 저항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빌빌거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대장은 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한선 패턴. 타점 2개 숙제로 제출하고요. 대장은 HLB, 여기 왜 제약이 없지? 생명과학이 오늘 대장이었나요? 아니죠? HLB. 전일 대비 등락률 보면 되겠다. 네, 제약이 오늘 HLB 제약은 우리한테 검색 기회 없이 바로 상한선 패턴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 얘가 대장이죠. 그러면 생명과학은 검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HLB 얘가 이제 그 몸통 회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얘가 검색이 되었고 쫓아가면서 얘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HLB 쪽은 시황을 봐야 되겠죠. 전체 뉴스 쪽에서 FDA 병원 실사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식품의약국 미국 FDA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임상 진행하고 있는 병원에 가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미진한 사항이 없다, 보완할 사항이 없음, 네, 판정을 받아. 이게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나요? 그죠? 보완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또 다시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뭐 해석을 했나 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간암 신약 허가에 한 걸음. 우리나라 제약에서는 신약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전부 다 복제약이고 라이센스 주고 사오거나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진짜 과연 HLB에서 최초의 신약을 개발할 건지, 신약 개발 나오면요 끝나죠. 네. 신약이 만들어지면 끝납니다. 끝장난 주식 주가 뭐 완전히 회사 도박 쓴 게 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증거금 100짜리네요. HLB는. 그게 조금 그렇다. HLB 생명과학도 증거금 100짜리입니다. HLB 제약도 증거금 100짜리입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HLB 제약에 와서 요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루닛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닛은 요것도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요것도 아스트라제네카죠. AZ.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 진단 AI 솔루션. 루닛이라는 회사가 그 AI 디지털 기반으로 네, 그 뭐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쪽으로 조금 되어져 있는 회사. 그래서 우리가 뭐 챗 GPT라든가 로봇 AI라든가 가전 AI라든가 이쪽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AI죠. 그래서 비슷한 회사가 뭐 셀바스 AI도 있나요? 이름 중에 의료 AI, 셀바스 AI 시총 순으로 보면 루닛이 시총이 가장 큽니다. 1조 7천억 이고요. 매출은 그렇게 조단위가 아닙니다. 100단위죠. 아직 매출이 좀 필요한 회사 뷰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셀바스 AI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다 매출이 그렇게 작년 매출 기준입니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생 시장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딥노이드, 셀루메드 여기 매출 셀루메드라는 회사가 그나마 매출액이 큰데 뭐 1,000억 가까이. 근데 얘네들은 좀 오래된 회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마이너스들도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있고 인성정보 옛날 회사죠. 시총이 다 1,000억 미만이고. 루닛은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 진단 솔루션입니다. 진단 솔루션. 네. 치료 솔루션, 진단 솔루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방 솔루션 뭐 등등 있죠. 이 중에서 얘는 진단 솔루션을 한다. 탐지를 한다. 그걸로 해서 오늘 조금 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패턴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패턴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냥 슬금슬금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네. 특별하게 패턴이 보이지 않아서 숙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갭 6.54%까지 뛰어났습니다. 엄청나죠. 아침 시작하자마자 거래대금 3분봉에 4,557억이 들어왔습니다. 장대음봉입니다. 근데 갭 띄워놓고 쫙 4,750 그리고 잠시 시초 가격을 돌파했다가 네. 일단 피봇 2차 장선 윗선에서 일단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56,700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는 5패턴을 주고 올라갈 만큼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상승의 주도 세력은 이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 0796 이 화면을 보면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15일이죠 이날. 네.
11월 15일 날 주도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도 세력은 매수 세력은 주된 매수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최근 나락으로 보내고 있었던 이렇게 60분봉으로 이렇게 나락을 보내고 있었던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단 한 번도 10월 30일에서부터 사주질 않고 팔기만 했어요. 물론 10월 29일, 28일 말일 부근에 잠깐 조금 샀지만 요거 금액입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줄곧 팔기만 했죠. 외국인들 팔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도 빠지고 뭐 그랬죠. 네. 그런데 금요일 1270억입니다. 1279억 원, 1270억이라고 보시죠. 1270억을 샀습니다. 1270억을 사면서 기관도 530억 사면서 개인은 2000억 팔고요. 시외까지 합치면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시켜놓고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산 것보다 더 많이 판 것 같아. 기관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조금 남겨놨는데 외국인 뭐 들어오는 외국인이 다 나갔냐라고 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단타 치고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시입니다. 공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죠. 금요일 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장 끝나고 났고요. 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외국인들이 1200억치를 아마 살 때 미리 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미리 알았냐 없냐 뭐 잡아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니까. 중요한 건 자기 주식 취득 금액이 뉴스가 얼마치 산다 그랬었나요? 10조. 10조 원치를 자사주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사주를 살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 하나를 10조를 주고 사가 없애버리든지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10조 원치를 차라리 M&A를 통해서 회사를 하나 사든지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 10조 자사주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사주가 왜 샀을까? 자사주를 왜 샀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물려있는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주식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주가가 빠진다고 업종 종합 차트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고 빠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주식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뭐 술자리에서 술안주로 꺼집어내어서 뭐 이야기하기는 좋지만 주식에 내가 전혀 관심이 없던 주식 매매를 하지 않던 시절에 주가 코스피가 2,000을 넘었니 2,500을 넘었니 3,000을 넘었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신문 헤드라인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3,000이 넘든 이때 1,400, 1,047로 내려가든 이때 2020년 문제될 거 있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주가가 빠져서 구조조정으로 퇴직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잖아요.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주식시장에서 상폐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상장 폐지일 뿐이지. 그쵸? 그런데 왜 주가를 올려야 될까요? 되게 단순 무식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건데 삼성전자는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죠. 미친 듯이 이렇게 8월 달부터 빠졌네요. 네, 8월 그때 빠졌는데 10조 원치 자사주. 네. 기사가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 삼성전자 대주주는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 빠지는 거랑. 대주주는 배당만 잘 받으면 되지 않나? 네. 뭐 그렇기도 한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 대주주는 주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속자죠. 상속 자녀들이죠. 상속 자녀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100% 주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기타 다른 재원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속 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해 줄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이 주식을 활용한 상속 재원 마련도 반드시 그 플랜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도를 해서 현금화시켜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건 보통 매년 말 혹은 연초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매도해서 그걸 현금화한 다음에 하는데 그거 말고요. 주가를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경우 주가의 그 대출 담보의 자산이 하락하게 되면 담보의 재산이 하락한 갭만큼 다른 담보로 메워 넣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대출받은 그 금액이 좀 위험해지죠. 그 이야기가 오늘 삼성전자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삼성 SDS는 삼성전자와 합병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개별 이슈가 또 있는 건데요. 여기에 그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나? 여기 없으면 안 되는데. 자사주 18일. 잠시만요. 제가 기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체크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치는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당일 단타를 치는 입장에서 삼성전자 패턴 안 주면 안 사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단타를 하시다가 며칠씩 가져가는 스윙 매매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한민국 기업들 이런 조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해 나가고 그런 것들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로 놓고서 용어를 마진콜. 오늘 키워드는 마진콜입니다. 마진콜. 여기 있네요. 아이뉴스24. 이게 정확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조 원의 자기 주식 매입 소식 계획을 밝힌 가운데 삼성과 오너들이 주식담보대출의 마진콜은 우리말로 추가담보요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 그 하락한 그 가치만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걸 마진콜이라고 부르나 본데요. 마진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일부 추가 주식 담보 납부와 추가로 담보를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대신
삼성물산으로 담보 대상을 교체를 했다. 네. 이것도 되게 손쉽게 잘 해줍니다. 이렇게 VVVIP니까요. 그래서 했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58,000원에 지금 56,700원 오늘 종가 마무리했고요. 58,000원까지 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멈추었죠, 지금. 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58,000원대에 머물 경우 마진콜 값 발생이 가능해 보인다. 지금 58,000원 밑에 있습니다. 18일 오늘이죠. 주가는 개장 동시효과에서 전 거래일보다 3,500원 오른 57,000원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 57,000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에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왜 담보대출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들의 담보계약 대출 내용 뭐 등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다. 네, 이렇게 갈아탔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말. 총수 일가의 담보대출 조건 유지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홍라희 여사의 경우 58,300원, 이서현 대표의 경우는 58,700원을 상회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향후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감소도 예상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매입은 이거 미국 같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네. 총수가 아니고요. 총수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할 수 없어요. 대주주가 이걸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법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인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건 이 회사에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내려가도 이 회사의 매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가만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죠. 물론 내려가면 주주들의 이익이 배반되니까 그렇게 내려가게 둬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의 이익이 좀 더 우선시 되죠. 사실 오너라는 말은 쓰진 않습니다. 회사 이익이죠. 주주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이 더 우선시 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 이꼬르 오너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소액 주주들 포함한 개미들까지 포함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거 배임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너들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마진콜을 모면하기 위해서 즉 담보대출 그 담보를 물산으로 갈아타는 거는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자사주 매입을 지시하고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다라는 건 배임일 가능성. 이게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틀리면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존재하고요. 두 번째, 이거 자칫 잘못하여 누군가가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가 없죠. 공매도가 없어서 그게 없습니다. 숏 커버리지. 숏 치다가 망한 사람들 현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청산당하기 싫어서 현물 매수를 하는 숏커버리지가 대량으로 일어나지 않죠. 지금 밀면 밀는 대로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라 자칫 잘못하면 삼성물산이 되었건 삼성 SDS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삼성전자가 되었건 지금 이거 담보 마진콜을 활용해서 지배권 싸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저는 주식 초짜니까. 이런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이분들의 지배율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주가 계속 떨어지고 담보잖아요. 담보. 이분들이 이런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 치고 뭐 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어쨌든 방어가 되겠지만 이건 담보가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서 갖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을 은행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뭐 거의 없겠지만 그런 재밌는 공상과학 소설이 떠오르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다툼 혹은 바꿔치기한 근데 물산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산이 더 위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을 위한 회사잖아요. 삼성물산은 전자를 지배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그룹에 있는 회사들의 그 이합 집산이 발생할까 기대도 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까라는 생각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조금 쪼개진다든가 대신으로 매를 대신 누가 맡겠죠. 소설 한번 써봤고요. 지난주 삼성전자 폭락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10%의 급상승. 돈도 별로 안 들었어 이거. 급상승과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3천억, 4천억이죠. 4,500억 장대 음봉. 외국인 어제 들어온 만큼 오늘 나가고. 그런데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마진콜 이야기. 10조 원치 자사주 매입 10조면요. 다른 회사 하나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투자가 낫지 소각 주식을 사들이는 건 그냥 화난 주주들 달래는 방책이지. 좋게 보면 회사의 밸류를 높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근데 주주 재고 가치, 주주의 재고를 가치를 이 또 참 안 쓰는 한자 용어들인데 주주 재고를 높이는 주주 가치 재고죠. 내가 말을 주주 가치를 재고라는 게 일본식 한자어인데요. 높인다는 뜻이죠. 그 가치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높인다는 그런 뜻이 주주의 가치를 재고시키려면 회사가 잘 나가면 됩니다. 돈 잘 벌면 돼요. 누구처럼? 엔비디아처럼요. 테슬라처럼. 이것저것 문호발식해서 이거저거 한다고 정신 못 차리는 것보다 돈 잘 벌면 됩니다. 근데 주식 그거 좀 물론 금융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기술주나 이런 회사들은 돈 잘 벌면 되잖아요. 근데 뭐 주식 사들여서 가치를 높이겠다. 그게 과연 가치가 높아지는 일인가요?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제가 맞을 확률이 0.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현대차는 오늘 반등 좀 주었고 얘는 그냥 지도 따라간 것 같고 현대차 이런 것들도 이상하게 원래 참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렇네요. 반등 좀 준 것 같습니다. 뭐 패턴은 없습니다. 나머지 영역 아래 있는 종목들 중에서 패턴이 나온 거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금요일 빠졌던 거에 비해서 조금 회복해 주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요거 아마 중국 반중국 그거 관련해서 조금은 뭐 반사이익을 본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요. 글쎄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Y 스틸텍 요거는
금요일 상한가 가고 오늘 그냥 그 상한가 근처에서 그냥 횡보로 쭉 가다가 살짝 오르고 또 종가는 또 좀 내려와서 마감을 해서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한화 시스템 국방 쪽 지금 이틀 연속 쉬어가는 중. 생각보다 네. 또 지난주 빠질 땐 좀 빠졌고요. 오늘 지수 오를 때 얘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네요. 네이버도 일단은 네. 위에서 횡보 이틀 연속 횡보 마감. 위에서 질질거리고 있죠. 유한양행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초반에 뭐 했는데 그때 계약 해지인가 뭔가 하나 있었죠. 유럽에. 그거 이후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일단은 동력을 찾고 있나 봅니다. 뭐 비만 약 관련해서는 또 다른 회사들이 이벤트를 다 가지고 가고 해서 일단은 뭐 유한양행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머티는 네, 다른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에코프로머티는 반등이 약했습니다. 한화 오션도 네, 한화 시스템은 옆으로 좀 가면서 한화 오션은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기사가 하나 있던데요.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입니다. 얘는 지금 무조건 화두가 HBM인데 주가 올라가면 HBM이고요. HBM이 악재가 터지면 얘도 같이 악재가 터질 겁니다. 네. 20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그냥 기존의 본딩 방식을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라고 하네요. 네. 네. 하이브리드 본딩은 D램과 D램을 직접 구리로 연결하는 패키징 방식이다. 네. 이 앞전에는 반도체를 네, 쌓을 때 단이죠. 이게 단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이 뭔 말이냐면 HBM을 만들려면 이렇게 단,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단을 쌓는데 기존에는 칩 사이에 범프라는 미세 부품을 넣어서 이렇게 범프, 제가 좀 무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범프라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이게 두께가 높아지죠.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범프가 없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일단 바로 이렇게 납땜 바로 한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속과 절연체를 넣는데 금속은 금속끼리 절연체는 절연체끼리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두께가 줄어들죠. 예. 줄어들게 되고요. 이 범프라는 얘네들이 이 데이터의 이동 경로가 될 겁니다. 물리적인 이동 경로. 자, 물리적인 이동 경로가 이거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자기하에도 나오나요? 자, 공식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저항의 결과물은 열입니다. 열. 빛과 열이 되죠. 네. 발열. 발열이 일어나면 네. 효율이 떨어지고요. 효율이 떨어진 만큼 속도는 저하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줄어들고 전송되는 이 물리적인 이 통로들이 짧아질수록 저항이 낮아지고 열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효율은 높아지고 속도 또한 빨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헛소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블랙웰 키워드는 블랙웰입니다. 블랙웰 여기 있네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 블랙웰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서버 과열 문제로 서버 과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설계 문제라든가 설계가 시당초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차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를 하고 만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네, 과열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설계를 했었던 것보다 과열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공급업체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설계 좀 바꾸자. 이렇게 가다가는 열이 너무, 반도체는 생명이 열이잖아요.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명도 떨어지고, 이걸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잡으려고 열 나는 거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들어가 있는 서버들 있잖아요. 기계, 컴퓨터, 서버들 열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열 나는 걸 잡아봅시다. 이 열은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변수가 아니야, 상수. 이건 상수예요. 상수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열 나는 걸 죽입시다 해서 나온 비책들 중에 하나가 액침 냉각 기술이 있죠. 네. 이거를 그냥 물에 담가 버립시다. 순행식처럼. 그래서 열을 조금 식히는, 그러면은 성능이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쪽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17일 미국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마 오늘 좀, 어제도 빠졌나? 오늘 좀 빠지지 않나?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가 계속 문제가 되면, 이거와 관련되어져서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좋으면 하이닉스 좋고, 엔비디아 안 좋으면 삼성전자가 호재. 네. 블랙웰 납품 차질로 SK 하이닉스가 주춤하며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반사이익. 네. 삼성전자는 이런 거 반사이익 볼 회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날라가야지. 네. 어쨌든 요거 잘 해결할지 안 할지도 조금 지켜볼 내용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는 매일매일 HBM이라든가 블랙웰이라든가 또 뭐 있죠. 더 있는데 그거는 키워드로 해서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시장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엔비디아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 멱살 잡고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훨씬 이전이었을 겁니다. 한 10월 정도서부터 엔비디아가 뭐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데, 엔비디아가 잡아지면 또 반사이익 보는 또 업종이나 회사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두산도 블랙웰 수혜주라고 하네요. 오늘 두산도 좀 빠졌을라나?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그거 문제로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패턴 없고요. 펩트론 비만이죠. 예, 비만 맞지 싶은데. 네, 맞네요. 일라이 릴리의 비만인데 오늘은 조금 조용히 조정받은 상태. 알테오젠은 갭하락을 했더라고요. 뭐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HLB 오르니까 알테오젠이 오른다. 네, 알테오젠과 셀트리온도 SC제형 치료제에 주목을 하고 있다. 예,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우리가 알고 있는 SC제형,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는 그 당뇨 인슐린 주사도 SC제형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네, 알테오젠. 여기 아마 쟤네들 HLB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알테오젠은 일봉으로 보면은 오르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좀 45만원 라운드 피겨 저항받고 일단은 40만원대까지 빠지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쭉쭉쭉 한번 빠진 적 있어요. 라운드 피겨 35만원 앞에 두고 이렇게 쭉쭉쭉 빠졌다가 30만원까지 이탈했다가 또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도 그녀는 저 초록색 라인이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그냥 계속 20일 이동 평균선 타고 이렇게 가서 또 빠졌다가 또 모르죠. 또 이렇게 올라갈지. 그래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은 우리는 진짜 분봉으로 봤을 때는 패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 시황 들어가서 자 마지막으로
HLB가 생명과학이었나? 아니다. HLB 제약. 네,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 생명과학, 그 다음에 SOS랩 자율주행차 테마 상승. 네, SOS랩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없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뭐 거래대금 적은 수량으로 이렇게 상한가나 상승을 했겠죠. 루니슨,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이야기 있었고요. HLB는 가남 신약. 네.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퓨런티어 지금 교통부 최우선 순위로 트럼프 이게 트럼프 이슈죠. 완전 자율주행. 예, 완전 자율주행은 어차피 일론 머스크 거잖아요. FSD. 완전 자율주행은 FSD. 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지금 일론 머스크 돈 벌게 해주려고 지금 그쪽으로 다들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마시스는 네, 리튬 함유한 페크마타이트 광산 스케치 작업 착수. 야, 이것도 진짜 이것도 일정 이렇게 쪼개면 뭐 많을걸요? 이제 착수제 단계별로 그때마다 요거 하면 또 빠지고 또 하면 올라가고 또 이렇게 갈까요? 궁금해지네요. 휴마시스는 어쩌다가 이런 것까지 손을 댔을까요? 네. 한선 엔지니어링은 네. 연료전지 테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테마라고 합니다. SOFC. 데이터 센터에 SOFC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SOFC. 요 용어는 또 좀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2개. 신성델타테크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긴 하죠. 이 회사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급 소식이 있어서 네. 뭐 어쨌든 오늘 이제 2차 전지 테마들 조금 이렇게 반등을 좀 하니 거기에 따라서 신성 델타테크가 제일 많이 올랐나 봅니다. 17%. 그다음에 뭐 휴먼 테크놀로지는 나스닥 이전 상장이고 AI는 지금은 팔란티어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올 뭐 한 중순 반도체가 다 쓸어 갈 때 이 반도체는 AI도 이렇게 보면 하드웨어 부품 있죠. 근데 이거 반도체 같은 것들 온 디바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완제품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네. 이게 기본이라고 하나 API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챗GPT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다음에 보안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통합 솔루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구글 같은 거, 뭐 이렇게 등등등 있겠죠. AI 하드웨어 완제품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그래서 이 팔란티어는 네, 보안 통합 솔루션 이쪽 관련으로 미국에서 지금 네, 굉장히 AI 쪽에서는 핫한 회사죠. 그거랑 엮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였나 봅니다. SG 글로벌은 정치 관련주. 글로벌은 뭐 개별 이슈고요. 네. 솔트룩스도 팔란티어. 네. 코난 테크놀로지 팔란티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그래서 결국 보니까 HLB 팔란티어 그 다음에 풀 세이프 드라이빙. 네, 요거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운전 중에 자도 돼요. 네. 완전. 거의 오늘, 요건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렇게 보니까. 셀바스 AI.
셀바스 AI도 나스닥 이 팔란티어가 나스닥으로 가는 거죠. 난 그치 셀바스 또 얘네들도 다 나스 팔란티어가 이 회사가 야 이건 이런 걸로 이거 붙이는구나. 네. 팔란티어가 지금 뉴욕 상장입니다. 뉴욕 거래소. 뉴욕 거래소에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나스닥으로 가겠다 이제 이건데 이거랑 엮여가지고 셀바스 AI니 아까 뭐 그런 것들이 움직였나 봅니다. 네. 뭐 검색 안 된 거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네. 나머지들 한번 네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도 지금 계속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보고 오늘 업종 종합 차트 이거 안 봤죠? 지수를 안 봤네. 지수는 오늘 그래도 네, 갭 상승, 삼성전자 갭 상승하고 삼성그룹주들 다들 상승하고 해서 삼성생명도 보였었는데 삼성생명 어디서 봤지? 네. 그래서 오늘 2% 전일 대비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뭐 종목들이 네,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서 2% 상승인데 거래 대금이 부족하죠. 갭을 올려버리니까 장중에 막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막 힘겨루게 하면서 올린 거였으면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더 많이 터졌을 텐데 네, 일단 급하게 네, 일단 여기 뭐 맞춘다고 갭으로 올린 것 같아요. 갭으로 올려서 돈이 좀 덜 든 것 같고 네. 일단은 우리 코스피는 2400입니다. 2400 제가 보기로는 2400 깰 거냐 말 거냐 종가 기준으로 몸통 기준으로 네. 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숫자들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상승한 종목이 두 군데 모두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2.16% 상승하고 10조 거래대금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종합 코스닥은 네, 0.6%가 쏘쏘하게 올랐고 7조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봐야 되나요? 선물 올랐고 네, 사자 옵션 올랐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고 환율 네, 1397원으로 뭐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신규 상장 2개 있었죠. 그거 안 봤네. 전일 대비 등등. 신규 상장 이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오늘 2개. MOT는 중간에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빠졌고요. 10시 이후에 22평 만들어지고 시초가를 네, 이렇게 뛰어넘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여기에서 근데 거래대금이 적다 그죠? 네. 100억 이상은 여기서 터졌네요. 네. 마지막에 빠질 때 MOT는 발행가가 발행가 10,000원이었나? 네, 10,000원이었네요. 10,000원짜리가 오늘 네. 이것도 여기서 팔지 못했으면 다들 물려 있겠습니다.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 다 물려 있다. 그 다음에 S캠 얘도 10,000원짜리인데요. 얘는 상장 시작을 네, 7%, 한 700원 이득 보게 해주고 좀 더 올라갔다가 얘는 그냥 쭉 빠졌습니다. 얘도 10,000원짜리 맞죠? 네, 짜리. 내일도 뭐 상장 뭐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상장이 요즘 뭐 또 재미가 없네요, 그죠? 상장 종목들. 근데 또 이렇게 요즘 트렌드인가? 뭐 트렌드라고 말하기 좀 죄송한데요. 섹터 그룹에 한번 봅시다. 일봉 하반기 신규 상장 섹터에서 기간 수익률 기간을 언제로 줄 것이냐 한 20일 정도 줘볼까요? 잠깐만 하반기 신규 상장 산일전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다가 시초가도 이탈하고 쭉 빠지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얘는 그냥 계속 빠졌네요. 시총 기준으로 볼까? 네, 산일전기 성우 얘는 쭉 빠졌다가 한번 이렇게
상장 첫날 물린 사람들 한번 살려주기는 하고 또 빠졌네요. 넥스트 바이오 다가 뭐 얘는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종목도 있고 각양각색이긴 하네요. 아이스크림 얘는 그냥 계속 다 녹아내렸습니다. 얘는 쭉 그리고 쭉 밑으로 빠졌고요. 토모 큐브도 첫날은 완전 실망이었는데 이튿날 세 번째 날 연속으로 올려주기도 하고요. 셀비온 다음날 올려주고 그다고 또 다 빼고 이것도 뭐 각양각색이라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우리 5패턴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딱 5패턴에만 입각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셀 세라퓨틱스 예를 들어서 이날 8월 7일 분봉 5패턴에 입각을 해서 이날 아이고야 거래대금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날 거래대금 좀 터지긴 했는데 8월 30일 엑셀 세라퓨틱 패턴이 없네요. 없네요. 죄송합니다. S 패턴 있긴 한데 거래대금이 없고 31일 날 없고 9월 2일 9월 2일도 이런 거는 뭐 100억 기준으로는 제 입장에서 들어갈 게 없다. 없으면 뭐 없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쓸데없이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오늘 숙제 종목으로는 HLB 상한선 패턴으로 제가 수정해서 타이틀로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11월 12번째 거래일이었네요. 한 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일이 소설인가요? 모레가 소설인가?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그렇게 포근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숙제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